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말 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 광양 황금산단에 들어설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실체가 없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만과 맞닿아 있는 광양 황금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5년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인 220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2017년부터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와 온배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수년째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또 다른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만난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주민은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상생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근처에 사는 발전소가 세워질 장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사업자인 광양 그린에너지가 주민들로부터 받았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건립 유치 청원서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발전사업 자료입니다. 발전소 건립에 찬성한다며 광양 시민들은 유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고략동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작성됐는데 작성자 개인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전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건립 반대 의견서는 자필로 작성됐을 뿐 아니라 이름과 단체의 명칭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에도 찬성 청원서를 작성했다는 사람들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또 그거의 문제죠. 환경부는 사업자인 광양 그린에너지가 처음부터 비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광양 그린에너지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도내 185개 조합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투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253개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442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9곳은 후보자가 1명만 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어제를 기준으로 불법 선거운동은 56건이 적발돼 11건이 고발되고 4건은 수사 의뢰, 39건은 경고 조치됐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올해 본격화합니다. 1,50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민간 자본 유치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 한길동 근린공원입니다. 이 일대 60만여 제곱미터에 오는 2025년까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1,5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800억 원은 민간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광양시는 토지 매입비로 300억 원을 확보해 지금까지 전체의 50%를 매입했습니다.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조성은 의회 차원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영이나 임대, 전문업체 운영 방식에 대한 시정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광양시가 투자해서 직영 또는 임대식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전문 투자업체를 유치해서 시설 및 운영토록 할 것인지. 광양시는 테마파크의 절반은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무료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절반 정도는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로 할 그런 기본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민자 유치입니다. 800억 원에 이르는 민간 자본 유치가 테마파크 조성 성패의 관건인 셈입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 800억 정도가 지금 민자 유치입니다.
민자 유치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린이 테마파크가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권의 대표적인 가족형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광양시. 대규모 예산 확보와 민자 유치가 앞으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특색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아름답고 매력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 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 사업 공모에서 광양시와 고흥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는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일대 1.2km 거리에 문화를 더한 발성길을 주제로 환경과 조화, 안전과 배려, 소통과 참여가 있는 특화 거리가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고흥읍 원농 남객길 인근 350m 친수 공간에 이미 진행 중인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두 곳에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실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5차례 12일간 발령됐었는데 올해는 벌써 7차례 18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차량 이부제와 배출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도내 3천여 개 공사장과 사업장에 대한 상시 특별 점검에 들어갔고 마스크 지급과 공기청정기 보급을 늘렸습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을 때 그 차량 운행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기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 조례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처럼 심각한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 크다는 분석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상위권인 우리나라가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염물과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는 만큼 우선 사회 전반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들은 차량 이부제를 적용을 받지만은 민간은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부제도 도민들께서 협조해 주시면은 재난으로 다가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대책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5.18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당당한 전두환 씨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 씨의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5.18 망언에 대한 제명과 퇴출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은 망언 3인방을 감싸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전 씨를 비판하며 5.18 특별법 개정안을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횟감으로 불리던 광어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양식시설은 크게 늘었지만 광어를 대신한 횟감이 늘면서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 같으면 모두 팔려나갔어야 할 광어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의 육상 양식장에서 기르는 광어는 30만 마리. 어민들은 최소한의 사료만을 공급하면서 헐값에라도 판매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더 이상 오래 계속 키울 수도 없고 우물목 기식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완도 지역의 광어 가격은 1kg에 10,000원 선,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연어가 무관세로 1년에 37,000톤씩 수입되면서 광어를 대신했고 최근에는 방어까지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제품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워낙 외국에서 들어온 그 연어라든지 저렴한 가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어 가격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지만 광어 양식 시설은 완도 지역에서만 최근 1년 새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광어 가공 시설을 지원해 군납이나 학교 급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한 마리 살아있는 놈을 가지고 가정주부한테 줬을 때 어떻게 먹겠느냐.
칼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소포장화 돼가지고. 또 산지 광어값은 폭락하고 있는데 소매점인 횟집의 광어 가격이 내리지 않는 기형적인 유통구조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발생하는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서삼석 위원장은 지역 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지자체가 차익을 지급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과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도의회는 또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지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나서고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컨설팅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부동산 취득과 매각 등이 이뤄질 경우 지방세 발생 여부와 신고 납부 시기,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먼지를 막을 마스크 대신에 찬바람을 막을 옷차림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공기가 꽤나 차가운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지금보다 찬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3도, 대관령은 영하 14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날림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공기는 계속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